네, 어제 민주당의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이 5.18 기념식 뒤에 광주 전남 지역 당선인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낙선자, 그다음에 당선자들과 잇따라 모임을 가졌죠. 그래서 이게 당권 도전을 위한 사전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뒤따랐는데요. 이분 연결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오찬 자리를 주선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계호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이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네. 이 오찬 모임은 어떻게 마련된 거예요? 네, 당초에 5.18 맞이해서 네. 우리 이낙연 위원장께서 뭐 광주를 내려오시기로 해서 저하고 둘이 점심 약속을 했다가 또 그동안에 여러 당선자들께서 이쪽 지역에요. 광주 전남 당선자들이 이낙연 위원장이 오시면 뭐 상견례 자리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자연스럽게 양쪽을 연결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뭐 근데 그 언론의 관심은 이 자리에서 당권 도전 그러니까 당권 도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기에 이제 모든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전혀 네네. 없었습니까? 그 관련 이야기가? 예, 미리 이낙연 위원장이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네. 어제 이제 때마침 5.18 광주 민주항쟁 기념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5.18이라는 날짜 특성을 좀 고려를 할 때 당권이 뭐 이런 등등의 뭐 호남 대통령이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네. 이렇게 선을 미리 그으셔서 예. 뭐 그 얘기 없이 지역 현안상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진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례적인데 지난주에 있었던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당선인들과 그 만난 자리에서는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물었고 이야기가 많이 예. 됐다고 하는데 예. 근데 또 어제 그 자리에서는 아예 이제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제가 5.18이기 때문에 네. 날짜의 뭐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아무래도? 봅니다. 예. 예. 뭐 관심사항이긴 하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뭐 당권 문제나 이런 게 현재 가장 뜨거운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는 네. 그러긴 한데 그렇지만 어제 이제 5.18이라는 날짜의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5.18답게 좀 경건하게 보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기왕에 이제 상견례 자리는 했지만 네. 그 자리에서 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주요 사항들 논의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럴 거라면 굳이 그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는 거라는 어떤 그 생각도 좀 따라붙는데요. 이 지역에서 이제 이낙연 총리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여러 당선자들이 상견례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저한테 줘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제 말 그대로 서로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상견례를 하는 자리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의원님을 이낙연 예. 위원장하고 가장 가까운 의원으로 이렇게 이제 그 묘사를 하던데요. 예. 예, 그건 이 묘사에는 별로 불만 없으시죠, 의원님? 뭐 불만을 가질 만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유력 대권 주자에 가까운 뭐 측근이라는데 네. 불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네. 뭐 저희 외에도 또 많은 의원들이 네. 이낙연과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요 다음 질문 때문에 예. 드렸는데요. 그러면 예. 이낙연 위원장하고 가장 가까운 의원으로서 예. 이낙연 위원장이 8월 그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당권 도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떤 그러나 점에서요? 다만 예. 여러 가지 또 다음에 그런 질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낙연 위원장의 당내 세력 분포라 할까 그런 게 비교적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취약하다는 등등의 그런 지적을 늘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요즘 우리 국내 사정이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그렇죠.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 이런 걸 놓고 볼 때 조금 강력하고 질서 있는 리더십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하나인 이낙연 위원장 같은 분들이 당을 좀 추스리고 이끌어 주시면 뭐 큰 힘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만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의원으로서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이낙연 위원장 본인의 의지는?
저는 이낙연 위원장의 본심은 예. 이 당권에 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어떤 다만, 이유로요? 예. 뭐 당권보다는 네. 본인이 좀 내실 있는 실력을 좀 키우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우리 뭐 체제 전체에 대한 공부도 좀 더 하시고, 네. 또 그러면서 뭐 자유롭게 의원들과의 교류도 좀 넓혀가고, 네. 그런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뭐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어떤 공부 모임을 싱크탱크 차원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보도가 지난주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싱크탱크로 확대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당권을 포기를 하고 대권 예비 주자로서 공부도 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넓혀가기 위한 매개로 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권과 무관하게 네. 본인이 지금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예. 이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적 과제나 또 실질적으로 닥치고 있는 현안 문제나 네. 이런 문제에 대한 조금 실력도 늘리고 또 관심도 좀 더 갖고 네. 그렇게 하기를 본인은 희망을 하고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도가 된 싱크탱크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뭐 싱크탱크라는 그런 레귤러한 명칭을 두고 이렇게 운영하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동안 꾸준히 스터디 그룹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이낙연 위원장께서 그건 뭐 이미 보도가 여러 번 됐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한 스터디 그룹을 조금 확대하고 또 좀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뜻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뭐 무슨 싱크탱크를 뭐 연말까지 100명을 구축한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건 그런 정도로 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동안 해왔던 싱크탱크를 확대하고 보강하는 것.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낙연 위원장하고 대화를 나눠서 당권에 별로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한 시점이 언제예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네. 지난주에 당선인들과 이제 그 모임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많은 당선인들이 당권에 도전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 그 전입니까? 그 후입니까?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게? 저는 모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난주 모임 후에도 당권에 별 생각이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겁니까? 의원님께? 당권보다는 네. 이 말씀드렸듯이 뭐 현안 문제나 또 국가적인 과제 이런 데 대한 조금 더 준비를 좀 더 해야 된다. 본인 스스로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요. 네. 이 당권은 이제 고민스럽죠. 본인으로서는. 네. 이 주변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당권을 맡아서 당을 좀 이끌어 주시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은 정작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도 좀 더 하시고 또 의원들과 교류도 좀 넓혀가고 그렇게 하는데 도리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입장이 확고하다면 나 당권 도전 안 할래라고 뭐 그 입장 밝히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릴 얘기는 아니겠네요.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단정적으로 그분이 당권 도전을 안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나 어떤 결론이든지 빠른 시일 내에 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또 다른 언론인들한테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전히 고민 중인 것은 만약에 당 대표를 맡지 않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에게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계기나 매개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걸 우려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이낙연 위원장의 성품이 그렇게 아주 영악하고 계산적으로 그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당대표가 되면 노출 빈도가 높아져서 도움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제 오찬 자리에서 이제 당권 도전 얘기는 일치 안 나왔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판단도 깔리는지 궁금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이제 많은 언론이 분석하고 해석하기로는 이낙연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을 어떤 호남의 대권주자, 호남의 대통령으로 어떤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따랐거든요. 혹시 이 점도 좀 가만히 됐다고 봐야 될까요? 호남 대통령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어떤 경우든지요. 지금 현재 이낙연 위원장의 지지 분포라 할까요? 그런 걸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지지세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단지 호남 출신이어서 호남 대통령이고 또 영남 출신이면 영남 대통령이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호남 외에 다른 지역에 뭐 지지도가 훨씬 약하고 호남이 일방적으로 높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호남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호남 대통령 얘기는 실은 선거 과정에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뭐 거의 나오지 않았던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그런 호남 대통령이 부담스러워서 그 복선을 깔고 어제 그런 얘기를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전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좀 다른 문제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위원님. 예. 이낙연 위원장이 어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윤미향 당선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이제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의원님하고 좀 얘기 나눈 바가 있습니까? 저하고 뭐 구체적으로 나눈 바는 없고요. 네. 어제 저도 보도를 보고 이제 그걸 봤는데 이제 뭐 그건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다만 예. 우리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도 뭐 이런 생각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이제 활동을 했던 정의기억연대 네. 뭐 그 그룹이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해결을 하고 또 그분들의 문제를 사회화하는데 네네. 이슈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 점은 꼭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계호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